88년 11월 어느 날 밤 2호선 전철역 부근 역세권 동네. 제법 날이 쌀쌀했다. 적당한 취기 덕분에 날이 춥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스산한 초겨울의 밤은 충분히 외로움을 자극했다. 전철역에서 내린 나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가 임시로 거처하는 집은 전철역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꼬불꼬불 골목길을 여러 차례 꺾어져 가야 했기에 그리 쾌적한 길은 아니었다. 벽돌담으로 이어져 중간중간 주황빛 전구가 달린 가로등이 드문드문 밝히는 밤길은 남자인 나도 혼자 걷기에는 으스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사는 집은 긴 골목길 중간쯤이었고 그 골목에서 또 꺾어져 들어오는 막다른 골목길에 위치한 집으로 5, 6m 길이의 골목길 끝에 단독으로 위치한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으로 큰 감나무가 있었고 그 뒤로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왼쪽으로 수도가라 불리는 작은 크기의 공간을 주변으로 네 가구가 있었다. 집의 구조는 기역자 모양으로 수도가를 중심으로 길과 맞닿은 골목 쪽으로 두 가구, 그리고 오른편으로 두 가구가 위치한 구조로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감나무집이라 불렀다. 내가 사는 방은 대문으로부터 두 번째 방이었다. 수도가와 방 사이에는 사람 둘이 지나갈 정도의 통로가 있었고 방문은 오래된 나무문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밀폐는커녕 겨울엔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구조였다. 여닫이 방문을 열면 연탄 보일러 물통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두고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과 방으로 올라서는 툇마루가 있고 방문은 미닫이 창호문이었다. 그나마 방은 제법 큰 편으로 열자장롱 하나는 거뜬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창문은 달랑 하나인데 키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고 창밖은 다른 집과의 경계 부분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작은 공간을 두고 옆집과 붙어있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창밖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간이고 의자를 받치지 않고는 그냥 내다볼 수 없는 구조였다. 엄한 아버지와 마찰 때문에 홧김에 집을 뛰쳐나와 급하게 직장 가까운 곳으로 얻은 방이지만 안락한 나만의 공간이었고 짐이라고는 집에서 급하게 챙겨 나온 책 50권 정도가 책꽂이도 없이 한쪽 벽면에 일렬로 쭉 진열된 상태였고 TV나 라디오도 없이 책을 보기 위한 책상 겸 밥상 하나와 이불 보따리가 전부였다. 방은 적당히 따뜻한 편이었고 그날따라 만사가 귀찮아 씻지도 않고 잠을 청했다. 창밖으로 어슴풀의 달빛이 비쳐 들어올 정도로 보름달이 훤한 밤이었다. 묘를 깔고 창문을 머리맡으로 하고는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는 별 뒤척임 없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나는 무슨 소리에 잠을 깼다. 누군가가 대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민구가.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가끔 회사 일로 영등포 쪽으로 금형 작업을 나왔다가 한 번씩 들르는 고교 동창 녀석이 있긴 했다. 미친놈, 이 밤에 웬일이야?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밖은 조용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나는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다 또다시 잠이 깼다. 이번에는 나무로 된 방문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민구가. 아직 한밤중이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를 부르는 소리는 분명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이번엔 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목구멍에서 큰 소리로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듯 했다. 1분? 아니 10분? 모르겠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서워진 나는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또 다시 잠을 청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번엔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미닫이 창호문 앞 툇마루에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닌가. 민구가 나는 온몸이 굳는 걸 느꼈다. 사실 처음 두 번은 술도 한잔 한 데다가 비몽사몽간에 잘못 들었으려니 했다. 어쩌면 외로운 밤 누군가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속 작은 갈망이 환청으로 들렸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똑똑히 들었다. 나를 부르는 소리를. 분명하게 내 이름을 똑똑히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웬일인지 다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창호문을 열고 들어와 내 발밑에 앉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내 이름을 또 부르는 것이었다. 역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목소리. 민구가 하지만 나는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었다. 이불 속은 내가 내뱉는 공포로 한증막처럼 뜨거웠고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이지만 나는 고개를 내밀어 내다볼 엄두가 아니 용기가 안 났다. 타는 듯한 갈증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다. 내가 누워있는 발치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손가락 3개로 내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2개를 살짝 거머쥐고는 좌우로 흔들며 내 이름을 또 부르는 게 아닌가. 민구가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벽에 등을 대고 얼굴 밑까지 이불을 덮어 쓰고는 눈만 내놓은 채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어둠에 눈이 서서히 적응해서 방 안의 사물이 구분이 되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 창밖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 얼른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창문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하늘색으로 보아 먼동이 트는 무렵인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전등을 켤 생각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안이 말라붙어 침조차 삼킬 수가 없었다. 바깥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걸 느끼고는 용기를 내어 세수도 못하고 서둘러 출근길에 나섰다. 골목을 나서면서 내 방과 맞닿은 빈 공간을 흘끔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귀갓길에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단 하룻밤도 더 그 방에서 머무를 수는 없었다. 어둠이 깔린 골목을 굽이굽이 지나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다. 나는 골목 입구에 바로 붙어있는 다른 집 대문을 바라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문에는 커다란 금조등이 불을 밝히며 걸려 있었다. 어제 밤사이에 그 집에 사시던 할머니가 새벽녘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그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는 궁금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혹시 나랑 같이 가자.